네,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외교부 정책홍보 담당관실의 박지현 외무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교관과의 브런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무영사직 7급 외무행정관 편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 경복궁 돌담길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셋은 모두 동기고요.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쪽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보가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창 외무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전총괄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승호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걸으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교관과의 브런치 3은 새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코너는 추억의 수험생 시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외무영사직의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인 추억의 수험생 시절에서는 외무영사직 7급으로 선발되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짠내난 이야기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저희 동기 중에 수석인 유승호 행정관에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 노하우는 알려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5시간. 근데 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랑 뭐 점심시간 빼면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제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그냥 핸드폰 같은 것을 다 없애면서 그냥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성창님은요? 성창 행정관님? 저는 수석 분만큼은 네. 공부를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는 많이 했던 것 하셨구만요.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무영사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라는 것이 있다면, 이 질문은 먼저 성창 행정관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수험생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수영을 다니곤 했습니다. 수영.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제 그때 좀 체력을 길러뒀던 게 물론 수험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지만 이제 입부하고 나서도 이게 이 체력을 바탕으로 좀 때로는 경무에도 버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운동은 반드시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체력 관리를 해야 수험 기간에도 건강하게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는 이제 수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네.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수험 기간 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험 기간 전에 네. 대학생 시절이거나 이제 뭐 다른 수험생 시절이 아닐 때는 이제 가급적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죠. 좋고, 뭐 해외 여행도 좋고, 학교 공부도 좋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제 외교부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경험이 돼서 업무를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라, 많은 경험을 해라.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펙이 좋아야 하나요?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주 경험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먼저 네,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저희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7급 공채이기 때문에 7급 공채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서 괜찮고, 그리고 해외 거주 경험도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해외 거주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이제 외교부에 들어오셔서 잘 생활하시고 업무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성창님은 해외 거주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1년간 네. 일본어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뭐 반드시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지 그걸 이 외교부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본인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해외 거주 경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코너는 외무영사직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 편에서는 외무영사직 7급과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 3월 말에 입부해서 지금까지 겪은 외교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왔는데, 외교부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 외무영사직과 외교통상직의 차이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 제가 해도 될까요? 먼저 사회자분이 하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입부한 외무영사직은 쉽게 말하면 7급 공채입니다. 그리고 외교통상직은 5급 공채인데요. 이 두 직렬 다 외무공무원 법상에 의하면 외무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외무영사직과 외교통상직 말고도 외교정보직이라는 직렬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채 말고도 또 특채로 입부하신 분들도 많아서 외교부에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외무영사직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셋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성창 행정관님부터. 네. 저는 이제 동북아일과 자체가 네. 이제 일본 관련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네.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 다들 외형직이라고 해서 영사 업무만 수행하시는 걸로 오해가 많으시던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과에 따라서 영사 업무는 물론이고 뭐 정무 업무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승호 행정관님은? 네, 저는 지금 네. 의전총괄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전 업무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대통령님께서 네. 해외 순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런 업무를 이제 과원들하고 다 같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어제 순방에 따라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조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중 정상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과원들하고 다 같이 전체적인 행사 일정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이동 계획 같은 거를 짜면서 당일치기로 어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외국인 관광객분들 지나가셔서 조금 네, 저도 당황했네요. 네. 재미있으셨죠? 의미가 있으셨죠? 이게 네. 그 의전을 하다 보면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의전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잘 마치고 그러면 정말 많은 보람이 남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창 행정관님도 일본이니까 같이 갔다 오셨나요? 저는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게 과마다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아직 응. 신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큰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기회에 많이 가시는 걸로. 마지막으로 제 업무인데요. 저는 정책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외교부의 정책에 관해서 좀 더 국민분들께 좀 더 가까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구체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 그리고 외교부 서포터즈, 그다음에 영문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는지. 네, 언제였나요? 승호 행정관님. 네, 저는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무사히 출장을 갔다 왔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기도 했고요. 작년에 저는 이제 첫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출장지에서 이제 한 외국 외교관하고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관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외국의 외교관을 만났을 때도 많은 보람을 느꼈죠. 그렇죠. 외교부에 입부했구나 뭐 이런 게 실감이 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성창님은? 저는 조금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외교관 요건을 네.
처음 네. 이제 발급받았을 때 아 진짜 외교관이 됐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제 그때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뭐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나요? 뭐가 다르죠? 보통 일반 여권은 네. 이제 겉표지가 녹색인데 반해서 네네. 외교관 여권은 네. 표지가 남색이고요. 남색이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안에는 네. 내부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결론은 똑같았고요. 저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아까 승호행정관도 말했는데 그 첫 출장을 가서 외국 외교관과 만났을 때 물론 보람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과에 있으면서 워킹홀리데이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홍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진짜 인기가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이제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일반 학생으로 갔을 때 교환 학생으로 갔을 때 받았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뭔가 뿌듯함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무에서 중요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역량이 있다면, 그리고 생각지 못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역량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 없으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역량은 저희가 주니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담을 배석해 보면은 실제 이제 영어를 저희가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듣고 기록하는 능력은 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일단 말하기 능력보다는 듣기 능력을 조금 기르고 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업무를 해보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한가요? 뭐 에피소드 있나요? 제가 하루는 이제 면담에 한번 배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해했던 내용이랑 네. 이제 직접 면담에서 말씀을 하신 뭐 과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의 내용이나 조금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써서 가면은 네. 조금 혼날 때가 혼났어요? 조금 있었죠. 혼나면서 성장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쵸? 그렇죠. 승호 행정관님은 우리가 말한 거 말고 조금 중요하다고 본인이 느낀 거 있었나요?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업무가 이제 지금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맞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빠질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지만 딱 정말 바쁘고 일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될 때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부터를 어떤 게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진짜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업무를 빨리빨리 가려내서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외무형사직의 오해와 진실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아쉬우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페이스북으로 사전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 저희가 몇 개를 뽑아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합격 후 가장 기뻤던 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뭔지. 뭘까요? 뭘까요? 네. 합격 후 가장 기뻤던 일? 네. 가장 쉽게 말하면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이 끝났다는 거. 끝났다. 아, 이제 드디어 하방이다. 가 이제 가장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일이 다 잘 술술 네. 풀릴 줄 알았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줄 알고 제 앞길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맞아. 없을 줄 알았죠. 맞아,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런데 근데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생 쉽지 않고 다양한 고난과 역경들이 또 도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힘든 순간? 네.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네. 그 하루하루에 이제 충실하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교과서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유승호 행정관님 뭐 힘드실 때 극복하는 그런 자기만의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일이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그냥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방송이긴 하지만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가장 건강하게 극복을 했던 게 작년에 진짜 일이 많이 바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그 땀을 흘리고 나왔을 때 그런 스트레스 해소감도 많이 느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박지원 행정관님은 저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저 가장 기뻤던 일은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동기들 앞에서 오글거리긴 하는데 동기가 생긴 거. 저희 동기가 죄송해요. 저희 동기가 28명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뻤던 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동기들하고 같이 연수 받았던 기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근무하기 전에 15주 동안 같이 함께 매일 보면서 막 교육도 듣고 연수를 받는데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소중했던 기억이 아닐까 싶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사실은 뭐 매일매일 힘든 순간이 많죠. 그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 한마디 추가하고 싶어요. 네네. 그 방금 박지원 행정관님이 네. 그 동기들이랑 보냈던 시간이 가장 뭐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고 그럴 때 가장 의지되는 게 또 동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동기들이 있으면 함께 같이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해서 저도 그 힘들 때 동기랑 이야기하면서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청창님은 어떠신가요? 전 가장 기뻤을 네. 때는 네. 역시 제가 합격한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아침 9시쯤에 문자가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는 출근을 하고 계시는 길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합격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아버지는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와 이제 진짜요? 어머니께서는 밥은 안 차리시고 저희한테 와서 그러셨군요. 이제 밥을 안 주시고 저를 안으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진짜 감동이네요. 네,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고 이제 힘들었던 일은 제가 이제 박지원 행정관님께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저도 역시 그 점은 매우 공감하는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과가 네. 조금 부득이하게 조금 동기들을 쪼면 이게 동기들의 업무적으로 이제 쪼거나 네. 업무를 시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제가 동기에게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될 때 네. 조금 심적으로 힘들어. 그쵸. 성장행정관님이 작년에 예산을 맡는 기재실에 있었는데 저도 쪼임을 당했고, 쪼임 당하셨죠? 저는 간접적으로 쪼임을 직접적으로 쪼임을 안 당하고 네네. 이제 저희 네. 이제 국이라고 있는데 국 안에 3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과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이제 쪼임을 네. 많이 당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동기들 간에 조금 감정이 상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남는 건 동기뿐이죠. 남는 건 동기뿐이죠. 이혼 뒤에 그쵸? 땅이 굳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한테 누가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먼저 하시죠. 네, 아무나 하세요. 네, 네, 유승호 행정관님 하시죠. 제가 할까요? 죄송해요. 법 못해서. 지금 네, 요즘에 화두가 직장인들의 화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인데요. 이제 박지원 행정관은 이제 여성 외교관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네. 여성 외교관으로서 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뭐 어떻게 따로 노력을 하고 계신거나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직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하신 취지를 보면은 여성 외교관은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남성 외교관에 비해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은 있고, 근데 다른 선배분들 보면은 일과 가정 양립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럼요. 많이 일과 보셨고. 가정의 양립을 네.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건 비단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그러면 해외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그건 이제 개인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은 여기서 일하시면서 여성분 혼자 단신 부임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남편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휴직 제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3명이 다 네. 아직 미혼이니까 미혼이니까 가정을 이제 가정을, 결혼 맞아. 생활 이런 걸 네. 빼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박지원 행정관님이랑
박성창 행정관님은 네. 이제 일 이후에서는 어떻게 일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뭐 삶의 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라이프를 어떻게 뭐 조절해 나가시는지 라이프를? 궁금합니다. 어떤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지. 그쵸. 제가 대답할까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네. 이제 새로 나온 게임기를 하나 샀어요. 아, 그 네. 닌텐도 스위치라는 걸 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춤을 추는 그 게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네. 우연히 또 춤 맛을 그려가지고 일이 그렇구나. 끝나 집에 가서 춤을 추시는. 혼자 춤을 춤바람 나셨군요. 춤바람 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젊은 외교관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질문은 수험 기간 동안 친구들과 연락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셨는지 네 질문인데요. 연락을 어떤 분부터 할까요? 성창님? 네.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 친구들한테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죠? 제가 대구에서 네.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음. 또 대구에서 이 수험 공부를 했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계속 술 먹자, 뭐 놀자 문자가 왔는데 제가 다 무시했어요. 인기가 진짜 많으셨네요. 제가 무시하고 공부만 하다가 친구들에게 정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그래도 뭐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설명을 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네. 붙어서 제가 또 친구들에게 연락을 제가 먼저 또 많이 하려고 하고 뿌듯하셨겠네요. 네, 또 만나면 밥도 제가 많이 사고 해서 네. 뭐 지금은 다 회복되었다?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에 몰두하고 네. 합격해서 잘해줘라 이런 얘기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무 영사직 실제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합격자의 입장에서 내가 했던 공부 뭐 꿀팁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어떨까요? 꿀팁이요? 네, 꿀팁이 있다면. 수석님이 하셔야지 않을까요? 우리도 합격자니까. 아, 네. 제가 생각하는 꿀팁? 사실 막 대단한 합격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방금 이제 그 박지원 행정관이랑 박성창 행정관이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 얘기를 하셨는데 저만의 꿀팁 아닌 꿀팁은 핸드폰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라. 핸드폰을 독하시네요. 없애서 이제 그 세속과 연락을 끊는 속세와 단절한다. 속세와 연락을 끊고 네. 공부에만 몰두했죠. 공부에만 이제 몰두한다. 그러니까 제 그 정신이 조금 정화가 되면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 구체적인 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7급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수첩 같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문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뭐 OX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그거를 산책할 때마다 보면서 막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외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합격에 있어서 좀 주요했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창님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네. 암기에 네. 많이 약해서 네.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네네. 하는 것도 별로 즐겨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문제를 저는 많이 문제집만 푸셨구나. 많이 풀고 이게 흔히들 말하는 기본서라는 게 있는데 그쵸. 이제 기본서를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많이 저는 이제 읽지는 문제집을 풀고 네. 문제집에서 틀린 부분만 기본서에서 이제 발췌해서 읽고? 발췌해서 읽고 하는 그렇구나. 방식으로 공부했죠. 이런 방식을 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험생 중에.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외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이? 뭐, 머리. 제 생각엔 네. 자신의 약점을 이제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내가 어느 네.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뭐 이런 거 네.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꿀팁이라면 꿀팁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요약 한번 해주시죠. 요약. 네,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줘야죠. 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없애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틈틈이 외워라. 세 번째,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기의 약점을 파악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죠?
네. 네, 5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외교관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동기부여가 되는 말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물론 외무 영사직뿐만 아니라 음. 뭐 외교 통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쵸. 거라고 생각되고 네. 또는 뭐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네. 이제 외교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는 없고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뭐 외교부든 혹은 국제기구든 뭐 다른 나라에서든 꼭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호 행정관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신이 바라는 꿈을 간절하게 바라고 힘들 때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 때마다 그 꿈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영사 업무가 뭔지 조금 찾아봤었어요. 근데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게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외무 영사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혹은 외교관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라는 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그런 걸 이렇게 쌓아 나가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꿈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잘 생활하시고 외교부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여기서 슬슬 마칠까 하는데요. 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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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에서 봬요. 외교부에서 만나요.